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토익 스피킹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 스피킹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미 2014년 말에 토익 스피킹이 2015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바뀐다라는 뉴스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얘네가 문제가 어떤 게 나온다라고 공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샘플 문제가 나왔던 게 4월 중순경이었어요. 자,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파고다 스타에서는 5월 달에 있는 모든 토익 스피킹 변경된 신유형을 모아서 자, 정확하게 분석을 마친 후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기존 유형은 똑같아요. Part 1부터 6까지 6개 파트가 11개의 문제로 출제가 되죠. 하지만 공지되었던 내용은 Part 3와 Part 5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Part 3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market research, 어떤 인터뷰를 동의를 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about 뒤쪽에 뭔가 추가적인 명사가 하나 나오면서 이 명사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3개의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연관되는 답변을 하시는 그런 포맷이었어요. 자, 근데 새롭게 나온 건 뭐냐? 자, 이 지인과의 통화. 자, 이제는 인터뷰에 동의를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친구랑 전화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랑 전화를 하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문제의 바뀐 유형을 보면 바뀐 게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Part 3는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만 꾸준히 던져주시면 되는 변화가 없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Part 5는 어떠냐? 자, 기존에는 우리가 보이스 메시지를 듣고 보이스 메시지를 남겨주는 어떻게 보면은 LC의 토익 LC의 파트 4와 비슷했던 그런 파트였다면 이제는 2명이 나와서 대화를 해요. 자, 이 다이얼로그를 듣고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 여자 또는 남자,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명의 대화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토익의 LC 파트 3와 비슷한 그런 파트로 변경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총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타입 A, B, C, D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타입 A. 자, 기존과 동일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타입 B는 뭐냐? 지인과의 전화통화. 이 Part 3 파트가 변경이 된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실제로 변경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타입 A와 타입 B는 변화가 전혀 없는 기존 유형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타입 C는 어떻게 되느냐? 자, Part 3는 다시 기존에 있던 문제 그대로 마켓 리서치가 나오지만 이 회의 후 전화하는 이 다이얼로그로 파트 5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D. 자, 이 같은 경우는 Part 3와 5가 둘 다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타입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출제가 되느냐? 절대 아니죠. 자, 여기에 나오는 4개의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을 만나시게 될지는 아실 수가 없어요. 자, 선택은 불가하고 시험은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존에 배우셨던 Part 1부터 6까지 총 11개 문제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하나에 대한 것만 더 공부를 해주신다면 모든 문제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디렉션 나오는 거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자, 어떤 3개의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준비 시간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존에는 어떤 마케팅 펌이 어떤 리서치를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텔레폰 인터뷰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항상 이 about 뒤쪽에 요 명사와 연결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4번, 5번, 6번 이렇게 3개의 문제가 나올 텐데 얘네들은 대부분 빈도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하지만 새로운 유형에서 디렉션 바뀌는 건 없지만 자, 문제의 타입이 약간 바뀌어요.
Imagine that a friend will be moving to your neighborhood. 자, 너의 친구가 너네 동네로 이사를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you're having a telephone conversation. 전화로 통화를 할 거래요.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문제가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떠냐? 좀 더 정확한 개수. 자, 어떤 specific number를 잡아주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how many grocery stores? 몇 개나 얼마나 많은 개수의 식료품점이 너희 동네에 있니? 라는 거. 그 다음에 can you walk to them? 자, 걸어갈 수 있니? 이런 yes, no question을 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두 번째로는 what's the best time of day? 자, 하루 중에 아니면은 what's the best time of the year, of the month? 한 달에, 주에, 연애. 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최상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뭘 하기 위한? to 하기 위한. 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 신유형에 대한 문제가 5월 둘째 주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가 5월 셋째 주에 자, about traveling on vacation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던 모든 문제들은 그 강사들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 문제, 가장 첫 번째 출제가 됐었던 이 문제가 과연 ETS에서 얘기했던 이 트렌드를 반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vacation? 자,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기존의 유형에서는 항상 이 last가 아니라 next를 물어봤었죠. 다음번 휴가 때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전부 다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What time of the year was it? 1년 중에 언제였습니까? 어떤 스페시픽한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 예상치 않에 나와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5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Do you like to visit many places on a vacation? Or just visit one location? 자, 이 문제 우리가 Part 3나 그 다음에 Part 6에서 많이 살펴봤었던 PR 타입의 문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 문제. 결국에는 크게 변한 게 없네요. 자, 근데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I'm thinking of taking my next vacation with an organized tour group. 자, 쉽게 말해서 패키지 투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음번 휴가 때. Do you recommend traveling with a tour group? Why or why not? 자, 이 문제. 우리가 제너럴한 답변들을 많이 외웠었어요. 그동안 구유형에서는.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굳이 내 친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 하나도 없죠. 일반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제너럴한 답변 던져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변한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art 5가 어떻게 바뀌었냐?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신유형이 포맷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근데 기존 유형에서는 자, 이런 디렉션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show that you recognize a problem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이런 두 개의 어떤 디렉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템플릿이라는 걸 외우셨었죠. 자, 그러면 이런 스크립트가 나왔을 때 항상 이 트리거 월드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트리거 월드 뒤쪽으로 하나, 둘, 세 문장만 듣고 리스닝 끝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을 하셨다면 새로운 유형에서는 direction 바뀌는 건 없지만 요런 내용이 추가가 돼요. 마치 respond as if you work with Melanie in the event planning department at the hotel.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 대화에 나오는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direction 변하는 거 없죠. 자, 그래서 template 딱 두 번째 문장에서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우리가 배워왔던 이 두 번째 문장 하나만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기존에는 우리가 전화기, 자동응답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다이얼로그가 나오죠. 자, 그동안 5월 셋째 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두 개의 문제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처음에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고 다시 여자가 나오죠. 자, 이런 내용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해요. 여자가. Before finishing our office meeting, I would like to mention something about paper usage in our office.
자, 항상 첫 번째 문제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최근에 어떻다 막 기존에 있던 얘기들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our supplier informed us that they will increase the price 15% next month. 자, 다음 달에 가격을 15% 올릴 거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마지막 문장을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뭐하냐? 왜 동그라미 안 쳐져 있냐? 그냥 받아쳐주는 거예요. 아, 진짜? 15%? 아,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죠. 남자 얘기 들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가운데 낀 사람. 근데 얘를 듣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냥 끝내진 않겠죠. 자, we need to fix this problem, but our meeting time is over. 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o everyone needs to think of ideas on how we could spend less money on paper and reduce our consumption around the office. 자, 뭔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신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자 또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의 스피치 두 번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자, 어드바이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가 있었죠. 이 두 개의 유형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나오는 내용도 항상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신유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피치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어주자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신유형인지 구유형인지 어떻게 아냐? 이미 알 수 있죠. 시작 부분부터 사진이 뜨면 신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가 뜨면 구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토스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첫 번째, 기존에 외우고 있던 템플릿 그대로 정확하게 외우고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횟수라든가 어떤 스페시픽한 장소 또는 내가 하는 어떤 활동,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당황을 하시면은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시죠. 절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속에 진솔한 이야기 풀어내실 필요 없어요. 자, 평소에 우리가 외웠던 기존 템플릿과 정해놓은 횟수 그대로 픽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너럴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모든 문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푸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어떻게 토익 스피킹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Part 5의 템플릿 두 번째 문장만 바꾸는 거. 자, 해당 내용은 저희 업데이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유형에 대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